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9년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경제 우등생 통계 신화를 비롯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방송을 찍겠습니다. 역시나 망각의 동물이죠. 사람들은 지금 다들 아비규환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 상태에 좀 빠져 있는데요. 이거 뭐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이제 주식시장은 없어진다. I자형 하락을 맛볼 것이다. 또 루비니 교수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유동성이 얼만데 사람들이 이걸 잊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금 약간 해방이 돼가고 있고 산업들이 휘청였다가 지금 V자 반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제가 코로나 폭락 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 사람들이 코로나 반등은 이미 이루어졌다. 왜냐면 코로나 직전까지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그 시점이었습니다. 주가 지수가 2400, 2500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죠? 코로나 이전으로 사회는 돌아갔지만 돈이 2배로 뻥튀기 돼 있다고,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 직전까지 반등했는 게 또이또이가 될 수 있느냐? 돈의 가치는 절반이 돼버렸는데 라고 몇 번씩 주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저는 오늘 연휴 기념으로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연휴가는 방송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연휴 기간 동안 방송을 못 찍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유감스럽게도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찍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봐야 돼요.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AIT죠. Average Inflation Target이죠.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장기간 금리를 동결할 뜻을 시사했다. 금리는 장기간 동결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장기간 금리가 거의 제로로 동결돼 있을 거고,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흥국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이죠. 선진국 자산에 비하면 신흥국은 위험자산이잖아요. 자, 나스닥 미국채 신용물 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금리 오른 기간을 볼게요. 자, 보시죠. 자, 금리가 하락하다가 올라요. 자, 주식시장 안 떨어졌죠. 자, 하락하다가 올라요. 안 떨어졌죠. 자, 하락하다가 올라요. 안 떨어졌죠. 하락하다가 올라요. 안 떨어졌죠. 하락하다가 올라요. 안 떨어졌죠. 하락하다가 올라요. 안 떨어졌죠. 안 떨어집니다. 과거 사례가 그래요. 금리가 발작한다고 해서 그때 그리스발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이 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이해해온 시장은 그렇지 않다. 역대 최고의 유동성 완화 중입니다. 현재 진짜 역대 최고예요. 지금 단기간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4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 4파는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때까지 상승분의 절반이 떨어진다고 한들 지금 거의 1000포인트가 넘게 반등을 한 상황. 1000포인트가 뭐야? 1700포인트, 1800포인트 가까이 반등했죠. 그럼 여기서 60%면 68, 48, 61, 1000포인트. 여기서 1000포인트가 까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통화량이죠. 2월 20일 기준입니다. 지금 통화량 증가하는 속도 보세요. 협의통화. 그러니까 협의통화랑 광의통화를 치면 협의통화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들입니다. 거의 이만큼이나 불어나 있어요. 한국의 협의통화도 이만큼 불어나 있어요. 자, 본원통화만 해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죠. 본원통화는 진짜 돈이 찍혀 나오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 동향에서 나머지 수익률 동향이야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연준 대차 대조표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간 출렁이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해 왔고 테이퍼링을 했는데 지금 다시 팬데믹 위기 때문에 그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상승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멈추지 않았다. 아직 연준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직도 경기는 연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 풍부합니다.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폭락했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있어요. 예탁금이랑 CMA 잔고만 더해도 130조 원 수준입니다. 자, 이게 한국 증시 흐름인데요. 이건 오늘 기준으로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가 고점 대비 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막 멘탈이나 체감 막
반토막 난 것 같지만 최고점 대비해서 6%밖에 안 떨어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커져가지고 굉장히 체감적인 하락폭은 크지만 멀리서 보면 6% 떨어졌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조정을 보여도 뭐 그냥 엘리어 4% 조정 정도는 되겠구나. 추세잖아, 추세. 지금 추세 하단으로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2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600까지. 예, 이렇게. 그래도 무방하다. 제가 봤을 때 건강한 조정이다. 이때까지 상승폭을 고려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중내산에 할 조정은 아니란 겁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 이럴 때도 체감을 했었죠. 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횡보 조정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2파 횡보 조정이었습니다. 개인이 거의 100조를 넘게 샀네요. 이건 참 대단하다. 예. 아직도 60조의 탄알이 있지만 100조 넘게 샀다. 지금 신용 잔고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반대 매매가 나왔겠죠. HLB 같은 것들. 거기다 코스닥이 횡보폭이 더 컸기 때문에 좀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동안. 대차는 좀 증가하고 있네요. 이제 공매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제가 봤을 때 블랙스완인 것 같아요. 공매도. 자, 이제 고점 대비 6% 떨어졌습니다. 이게 호들갑 떨 만한 조정인지 모르겠어요. 예. 코로나 상승기 때도 6%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그때도 뭐 사실 힘들었죠. 사람들 그 댓글을 보면 중내산에 막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어쩔 수 없죠. 주식이 하락하는데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하락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데 지금 뭐 주식은 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수익 목록입니다. 오늘 뭐 건드린 건 없고요. 아, 하나 샀지. 시초가에 하나투어를 샀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죠. 예. 하나투어가 폭락하길 좀 기다렸어요. 이거는 오래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하나투어 지금 뭐 약간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예, 약간 얘가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차 들어갔습니다. 아마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었는데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상 코로나 테마주를 들어갔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손댄 건 없고요. 결국 본연의 가치를 찾아갑니다. 주식은 본연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코스톨라니의 개 이론이죠. 산책하는 사람은 올곧이 걸어가고 있는데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입니다. 여기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죠. 빈익빈 부익부, 빈자와 부자의 차이가 크지만 막 그 성별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인종에 대한 차별, 뭐 얼마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운동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차별은 참지 못해요. 하면서 다 막 화를 내고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잖아요. 부자들을 선망하고 편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좀 가만히 놔둬라 이러고. 그런 자본주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으면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부자들이 제가 저번에 ETF 영상이나 이번에 돌아오는 4차 산업혁명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전부 다 주식 부자입니다. 그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전부 다 주식 부자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방시혁 같은 분들 보세요. 방시혁 부자 등극이라는데 항상 그 꼬리표가 다는 게 뭐죠? 방시혁 주식 부자 등극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으로 인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란 거예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트랜잭션은 주식이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아무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더 오른다도 모르고 떨어진다도 모르지만 섣불리 따라붙지만 하면 됩니다. 예, 좀 조정을 보이고 이럴 때 중내산에 할 때 사면 되는 거지. 막 상승할 때 신고가 뚫고 있다 이럴 때 뭐 전고점 돌파 매매 이러면서 막 태그 붙여가면서 매매할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폭이 좀 커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언론에서는 항상 중내산에 주식시장 망한다. 루비니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활기 없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조금씩 매수하면 된다. 한 방에 몰빵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차트만 보고 계산해 봐도 알아요. 아, 여기서 샀어도 이쯤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고 여기 추가 폭락 나올 때 매수하면 나중에는 수익을 보는구나라고 눈으로만 봐도 계산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떨어지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항상 우주 끝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반등하는 구간은 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자구책을 쓰든 투자를 받든 자기들의 그 산업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키든 살아나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바이벌 해야 되는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 주업을 바꾸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은 뭐 그 물류 체인 업체였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업체로 변모를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즈 팔아먹던 회사인데 클라우드로 바꾸면서 다시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자기들의 태생을 바꾸고 산업의 모멘텀을 바꾸면서 계속 자력게 행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지금 오늘 내일 하더라도 나중 되면 얘들이 뭐 다른 산업 또는 시장 같은 거 보세요. 시장 지금 많이 폭락해서 힘들지만 걔들 이번에 코로나 상승하기 전에도 빌빌빌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면서 진단키트로 붐업을 일으켜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놓아놨죠. 예, 팔았으면 놓았는데 지금 팔아도 놓은 거죠. 그분들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목을 철저히 분석하고 얘는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 분명히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가치 투자인 애들이 들어온다라는 지점까지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현대위아 사는 거 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현대위아 살 때만 해도 거의 뭐 주식 망하니 많이 이랬죠. 얘는 뭐 전고점 대비 뭐 10분의 1 토막 나 있고, 현대위아라는 종목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현대위아 같은 종목을 왜 사요라고 비아냥대는 사람 정말 많았죠. 그때 댓글에. 지금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 종목 분석 영상 올린 거 댓글 보시면 압니다. 그 예전에 코로나 폭락 직전에 현대위아 제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현대위아가 어떻죠? 예. 조정을 크게 보였지만도 2배 이상 수익이죠. 예. 제가 비중을 엄청나게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종목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정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폭락 때 우리 비웃던 사람들 많았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진짜 그분들이 샀으면 다행인데 지금도 폭락한다고 할 겁니다. 지금도 한강 간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기억나요. 생방송 하는데 내가 그때 1500인가 1500대인가 1400대 사이에서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부터 코스피 레버리지랑 그걸 매수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이랬는데 아이고 유튜버 양반 코스피 1000도 위험하다 지금. 진짜 이 개사기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개미들이 당한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막 생방송에서 뭐라 했어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 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섬뜩했어요. 아 진짠가? 오 코스피 1000 깨지나? 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미증시는 혼조세예요 지금. 진짜 우리나라 시장 하락할 때는 지들도 하락하고 있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시 활짝 웃으면서 얘들아 안녕 이러고 있습니다. 약 올리는 것 같죠? 약 오르지 마시고요. 네.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뭐 별 뉴스가 없어요. 지금 장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유럽이 바운스 백 하고 있다. 이거 유럽의 쇼크로부터 약간 불안감에 바운스 백. 예,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 또 사이클리컬이라고 있네요. 예,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금리가 인상될 것 같으니까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리스크 랠리가 숨을 쉬고 있다. 글로벌이 다들 흔들리고 있죠. 종목의 악재가 아니고 시장의 악재면 언제든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약한 시장의 악재죠. 지금 전고점 대비 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내산에 하면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굉장히 너 차분하게 방송하네. 너 하락했는데 별 생각 없나 보다. 시장이 3% 떨어졌는데 예, 6%밖에 안 떨어졌어요. 6%밖에. 이때까지 오르던 그 신나던 기억들은 벌써 다 사라지고 망각의 동물이죠. 이제 몇 프로 며칠 동안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분노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분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우스 보트. 자, 이제 하원이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해서. 이 투표가 통과되면 또 약간 반짝하겠죠. 에어비앤비가 아웃퍼폼 하고 있답니다. 네, 약간 생각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많이 폭락했죠. 거기다가 에어비앤비는 코로나로 타격 입은 업종 중에 하나죠. 백신이 접종되고 있으니까 에어비앤비도 좋아지겠죠. 예. 크루드가 이지하고 있다. 예. 유가가 약간 고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달러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미팅이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가 왜 이러냐 오늘. 제가 오늘 외국인들하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그 인플레 금리가 올라갔다. 한국 증시가 휘청인다. 월가가 오버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이건 니들이 오버하는 건데 당신들이 좋게 얘기하면 더 불안해. 채권 사지 말라고 하죠. 그럼 너들 채권 사고 싶다는 말이잖아. 이 대우를 보면 안다고 했죠. 네? 마이클 슈머 금리 담당 국장은 웰스파고는
지금 채권은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자, 웰스파고는 채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 반대의 대우를 보면 압니다. 네. 웰스파고는 채권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 테슬라 주가는 거품. 직격탄 날린 현인의 단짝. 대체 이 찰리 먼거씨는 얼마나 안 유명하길래 제목에 현인의 단짝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되나요? 예. 결국에는 자기 이름도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크게 한마디도 못하는 2인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 국채금리 상승발 시장 충격 하는 국고채 최대 7조 사겠다.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요. 국고채 그 채권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잘 적혀 있었는데요. 보시면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면 채권 가액은 하락한다. 채권금리 상승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거겠죠. 채권의 가격 액면가 자체가 떨어진다는 건 내가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팔아야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고요. 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 얘기 나왔습니다. 물가 빼기 금리죠. 물가 빼기입니다. 실제 물가. 물가가 상승하면 그 갭이 줄어들잖아요. 채권금리랑. 그러면 이게 실질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자 지급형 상품들의 매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을 판다는 거예요. 기존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채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려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신흥국에 있는 외국인 머니들이 선진국으로 가서 국채를 산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주가는 자연스레 떨어진다. 왜냐하면 돈이 무브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해뒀던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연준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일드 커브 컨트롤 YCC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진짜 주가가 로켓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런 걸 좀 기대했었고 제가 약간 선동하기 싫어서 YCC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했어요. 미 국채금리 급등에 코스피 2%대 급락세 3020선이라는 건데요.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 저분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예. 맞는 말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다 분석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격카드건의 HLB 무상증자 다음은 진양구 HLB 회장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게 보상 차원이라며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현재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상증자하면 여러분들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되죠? 대답하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주식을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공짜로 줘가지고 내가 100만원치 투자했고 이 주식을 10주 사서 100만원치를 투자했다 라고 하면 액면가 주가가 10만원이겠죠. 그럼 제가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하면 20주가 된다. 그러면 나는 100만원치 샀지만 계좌 잔고는 200만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이버 게시판 가보세요. 주식 공짜로 준다. 야 대박. 상한가.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권리락 떼보시면 압니다. 내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권리락 떼면 50만원 됩니다. 무상증자는 약간 사람들이 착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마치 막 주식을 공짜로 준다. 여기 보면 HLB 회장이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에게 보상 차원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 무상증자 제가 시간 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호재로 보일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이 있어야 무상증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에 알리는 용도는 될 수 있어요. 우리 기업 튼튼하다. 잉여금이 많아. 그래서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야. 자본금이 늘어나면 좋긴 하죠. 예. 그 액면 분할 필요도 없어지고. 근데 이게 HLB 주주분들이 많을 거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지금 무상증자를 한 겁니다. 기업이 돈을 아주 우르르 벌어서 우리 막 유보율이 얼마야 이러면서 무상증자 한 건 아니란 겁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예, 잠정주택 매매가 별로 안 좋게 나왔죠. 이건 뭐 어제 봤던 거고요. 국내 주요 이벤트 오늘 가덕도 신공항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타 면제를 한 가덕도 신공항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덕도 관련주가 안 움직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겠죠. HLB 증설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게 마지막에 좀 반등해 주긴 했는데요. 저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면 한 번만 더 보세요. 이 부분에서
얘들이 이렇게 원웨이로 상승시키면서 산 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꼴이 나도 뭐 약간 예상은 했어요, 사실 뭐. 근데 제가 거기서 폭락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고 이상하다라고 했죠. 이상하다. 예, 진짜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어제 1조 넘게 산 외국인이 오늘 3조로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건 뭐 진짜 호랑 마르코라는 단어도 아까울 정도로 진짜 이 예, 클린 방송. 아무튼 개인이 4조를 샀습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4조죠. 진짜 부자들 진짜 천재야. 갑자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자 예탁금 변동치를 보면 한 3조는 줄어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시죠. 이게 투자자 예탁금이 정말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4조가 줄어들면 약간 비상 상황입니다. 예,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가지고 있는 총알로 싸워야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쟤네는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되겠군. 예, 지금 약간 시간에는 좀 올라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끝나자마자 그 미증시 선물은 좋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반등가 있구나라는 기대감에 시간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시간에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상승했을 거다. 자, 개인이 계속 샀고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마지막에 샀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마지막에 털고 나갔는데 이걸 금융투자가 받았습니다. 오늘 연기금은 거의 의견이 없었네요. 연기금의 매도세가 약간 좀 주춤하겠죠. 변태가 아닌 이상 상승할 때마다 팔아야지 하락할 때 팔고 있으면 진짜 이상한 애들이죠. 미증시는 혼조세입니다. 혼조세라고 봐야 돼요. 나스닥이 0.4%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혼조세로 봐야 되고요. 확실히 MSCI 펀드 지수는 선행하고 있었네요. 네, 선행하고 있었네요. 선행하고 있었네요. 예. 왜냐하면 3% 가까이 올랐는데 마이너스 1%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 4% 떨어져야지 정상이었는데 그 정도 떨어지진 않았다. 그럼 오늘 MSCI 펀드 지수는 플러스가 되겠죠. 오늘 하락했지만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플러스로 끝날 것이다. 이걸 보면 알겠죠. 그럼 MSCI 펀드 지수가 선행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유가 떨어지고 있고 금도 약간 떨어지고 있죠. 실질 금리가 약간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주말 동안은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댓글은 다 달 테니까 밀린 댓글 다 달아야죠. 질문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시급한 게 아니라서 답글 안 단 것도 많아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거니까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책도 읽으면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